네, 소개받은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조금 더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주로 한 30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신문기자로 일을 해오는 동안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있어요. 정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문기자를 하니까 종이신문기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30몇 년 전에. 이제 종이신문기자를 하다 보면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정보라는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된 게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 분야에서 기사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보직을 그때 맡고 있을 때였는데 독자 전화가 걸려왔어요. 독자 전화가 어떤 게 자기 기사를 좀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으로 과거 기사들이 이제 서비스되기 시작하던 초반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니까는. 그러니까 1980년대 기사, 1970년대 기사, 뭐 이런 기사들. 제가 일하는 신문은 8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80년, 90년대 작성된 기사를 2000년대 와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아주 사소한 사건 기사입니다. 훈방조처되는 그런 사건 기사들 있죠. 그냥 술 먹고 주취 난동이나 무슨 경찰에서 처벌하기도 애매한 그런 기사. 그런데 그때 기사의 특성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없던 때라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신상명세서가 괄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범죄 피해자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한길 씨 이렇게 치면은 이 사람이 범죄 피해자인데도 자기 사는 주소 끝자리까지 몇 호까지 나와 있는 기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소송 걸려서 피해 배상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 이상 언론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지울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신문은 그 당시에 발간된 일종의 역사의 기록인데 이거를 누가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이나 혹은 어떤 상품 홍보한 사람이 이 기사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전화 해가지고 삭제해달라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답변을 하고 좀 약간 찝찝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아날로그로 정보가 처리될 때, 즉 종이신문일 때는 그렇게 아무리 상세하게 실려도 그거를 이튿날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친지 본인 빼고는. 그런데 이게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화 되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거고 오히려 묵은 데이터도 검색 엔진이 점점 더 발달하니까 와 이런 것까지 나와라고 하는 것까지 다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뤄왔는데 이것이 디지털화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구나.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뭐지 다 나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는 아날로그 디지털이 될 때 이렇게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인공지능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또다시 한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같이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먼저 본격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조사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답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시는데 손을 드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모임도 그렇고 정보를 똑똑하게 판별해야 된다는 이게 중요해져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업체들이나 빅테크 이런 데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짜 정보가 나타나면은 태그를 단다든지 필터링을 한다든지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제 최소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가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법 쪽에서도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가짜 정보 세게 처벌하겠다. 요새 뭐 그리고 법원 판결도 그런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동안 이제 손 놓고 있다시피 했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손 놓고 있다시피 한 허위 정보의 문제를 이제는 기술과 법과 교육을 동원해서 열심히 이제 대응하려고 총력 대응 체제에 나선 거죠. 사회가 쓸 수 있는 거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 문제를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으니까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문제는 해결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 국면으로 갈 거다. 가짜 정보의 문제가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점점 줄어들 거다. 네, 2분, 3분 손 드셨습니다. 네, 오히려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도 조사를 할 때, 오늘 비슷하거나 오늘은 한 10% 미만, 한 7%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보통 3%에서 5%분만 손을 듭니다. 나머지는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데 손을 드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또 여쭙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오늘날 시기보다 인간들이 더 많이 교육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장 많이 교육받은 시기죠. 우리가 과거에는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기면은 통하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긴가민가 할 때 우길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돈도 안 들죠. 네, 진짜. 자,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교육받았고 진위를 확인하기 가장 손쉬운 도구, 이거 뭐 몸의 일부처럼 갖고 다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진위를 확인하기 가장 편리한 도구를 손에 갖고 있는데도 지금 선생님들 뭐라고 손을 드셨냐? 앞으로 점점 더 잘 속을 거다 라고 손을 드셨습니다.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왜 그런 겁니까? 자, 이걸 우리가 답하지 못하면요, 더 많이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잘 속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가장 많이 배웠는데 가장 잘 속고 있다. 점점 더 속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답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박사를 만든들,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대학원 졸로 만들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잘 속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마치 그 피싱하고도 비슷해. 우리가 요새 현금 지급해서 돈을 찾으려면은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뭐 비밀번호와 액수만 누르면 돈이 나오지 않죠. 아니요 몇 번 눌러야 되고 누가 돈을 보내면 30분 안에 찾지도 못해요. 다 피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피싱 주의하라고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즉 기술도 강화했고 처벌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는 게 가짜뉴스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피싱 범죄는 줄어들었거나 사라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기발해지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허위 정보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돈 찾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뉴스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진심인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사기치기가 훨씬 더 쉬워진 세상, 즉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 취약해진 상황이 돼버렸다. 그 배경을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우리 5월드를 탈출한 늑구의 이야기를 다 보셨습니다. 예, 늑구는 다행히 열흘 만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안 본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늑구가 도대체 어디쯤 있는 건가? 네, 5월드 늑대가 탈출했는데 도로에 있네요. 태평동 서부터미널 방향. 네, 그래서 이 늑구가 탈출하자 온 국민이 이의 행방에
귀추를 기울이면서 수색본부도 이 사진 근처로 옮기고 경찰도 아주 수색 범위를 다르게 했죠. 가짜 정보였습니다. 가짜 사진 아시다시피 뭐 범위를 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3초 만에 그냥 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AI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걸 초반에 야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누가 눈치챌 수 있었으면 이렇게 온 국민이 이걸 보고 내가 당했구나 생각하지 않겠죠? 네, 온 국민이 당했습니다. 근데 처벌 못합니다. 범위가 없이 그냥 자기가 속한 단톡방에 올린 거고 그 중에 누가 이제 퍼날르기 시작을 한 거니까는요. 예.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속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찰이 뭐라 그랬는들 소방당국이 뭐라고 긴급 문자를 발표해도 이거 뭐 진짜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예?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약간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화살표 모양이 실제 도로 모양과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언론에서 추적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게 조작된 거다라고 발표한 건데 이걸 보면 뭐 누가 이게 가짜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예. 예. 과거와 다른 환경이 된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챗GPT 등장 이후에 뭐 제미나이, 클로드 말할 것도 없지만 구글이 챗GPT한테 너무 이제 관심이 쏠리니까는 챗GPT 못지않은 우리도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글 검색에 인공지능을 붙여서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에러들이 나타났죠. 뭐 피자가 치즈가 피자에 잘 안 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접착제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하루에 돌을 몇 개 먹는 게 적정하냐라고 구글 검색해 봤더니 하루에 한 알씩 돌을 먹으라고 그러고 해서 이날 구글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인공지능의 취약점을 보여준 건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아주 그럴듯하게 답을 바로 내죠.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그건 사실과 다른데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보다 그런 기능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인공지능은 아주 매끄러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현상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대학 당국이 추도 메시지를 전 구성원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챗 GPT가 썼다는 마지막 문장을 지우지 않고 보낸 거예요. 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무슨 AI 서비스를 하고 상거래를 하는데 AI에 속은 일들이 사기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스를 해서 요청하는 대로 CFO가 요청하는 대로 돈을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딥페이크였고 그리고 미국 캐나다의 항공사는 AI 챗봇을 이용해서 상담을 아주 효율화했는데 자기네 원칙하고 다른 방식으로 환불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해줬다가 우리 정책이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배상을 했죠.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가짜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다가 변호사 벌금 먹고 정지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미국 변호사들이 그냥 당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판례를 AI한테 검색해달라고 해서 검색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거 진짜 맞아? 사실인지 정확하게 확인했는가? 라고 AI한테 다시 추궁을 했더니 예 맞습니다. 존재하는 판례가 확실합니다. 라고 컨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가짜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AI 기술의 특성인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변호사들이 또 경찰이 가짜 판례,
가짜 사건 기록을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제출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예, 미국 얘기만이 아니에요. 예,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AI를 쓰게 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현실 중에 하나가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마치 환각에 빠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제 이게 환각은 우리가 만약에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라고 하면은 뭐 지가 혼자서 말을 지어서 만들어내죠. 네. 이제 지금은 물론 요 케이스는 수정이 됐습니다. 이 환각 현상의 문제는 그게 보고가 되면은 수정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걸 물어보면 그거 아직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새로운 환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I 환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AI의 이 환각 작용은 뭐가 AI의 실수가 아니라요. 구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AI의 속성상 지금 특별히 트랜스포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구조상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세종대왕 맥북 사건 이런 것들 보고가 되면 이제 그거는 고칩니다. 그런데 이 기술 구조상 안 생겨날 수가 없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트랜스포머 기술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들 우리 다 그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자동 완성돼서 편리하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안녕 부르면 하세요가 쫙 붙고 습니 하면 그냥 다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그 문자 메시지 자동 완성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문자 메시지 자동 완성은 언제 그게 나옵니까? 안녕.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구절이 요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죠. 생성 인공지능의 트랜스포머 기술이라는 게 바로 그거를 좀 확대한 거예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지금 챗GPT는요. 이제껏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공개된 문서를 다 학습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런데 그걸 학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문장, 예를 들면 배 타고 싶어 하면 이게 먹는 배가 아니라 보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 글이, 대화가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그 앞뒤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어줘. 이 상황에서 가장 출연할 만한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라고 생각한 거를 앞뒤 맥락과 대화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제시해 주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챗 GPT한테 얻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가끔 얘가 정확하지 않은 걸 답변을 하잖아요. 그 정확하지 않은 거를 지적을 하면 챗 GPT가 뭐라 그럽니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답변하죠. 왜 그런 답변을 할까요? 걔가 우리가 대화할 때 뭐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다음 모드가 바로 그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인간들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그렇게 답변할 확률이 많으니까 얘가 그걸 학습한 거지. 챗 GPT나 제미나이가 무슨 앞으로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거 지적할 때 하면 다음에 혼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얘가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하겠구나 라고 얘를 인격화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얘는 그냥 그 상황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이 그거예요. 인류는 항상 그 상황에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우리의 언어 생활의 기본이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 환각작용,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오류, AI의 오류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뭘 결과를 찾아서 답변이 나오죠. 그러면은 조금 더
세심한 분들, 주의력 깊은 사람, 야, 이거 그냥 그렇게 만류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출처, 논문을 밝혀줘 라고 하면 논문을 찾아줍니다. 논문을 찾아주는데 그 논문은 우리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논문은 되게 인용 방식이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어디에 콤마를 찍어야 되고 출판사가 어디고 뭐 페이지 수 그것이 명확해야지 이제 서로 되는 거라서 논문 인용에는 약속이 있는데 그 논문의 인용 규칙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걸 누르면 논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논문은 항상 이런 규칙을 따라서 인용이 됐으니까 그 규칙을 지키는 데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신 분은 논문이 나오면은 이 논문 형식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게 인터넷 주소를 같이 밝혀줘 라고 하면 인터넷 URL을 쫙 보여줍니다. 더블 슬래시 하고 그대로 인터넷 주소 양식을 그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맨 뒤에 HTML 뭐 이렇게 붙거나 해요. 그걸 누르면 있을까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주소는 이런 형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완벽하게 학습한 거니까 그거를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물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논문도 있는 경우도 있고 HTML 주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이어야 됩니다. 얘는 이런 형식을 완벽하게 지키는 요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 게 HTML 주소의 규칙이다. 혹은 논문의 규칙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떨까요? 얘 정확하게 했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AI가 쓴 글을 요새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AI 검출기 인간 검출기가 되고자 노력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기준이 있어요. AI가 쓴 글을 찾아내는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오탈자가 없습니다, 일단. 오탈자가 없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그리고 한글 띄어쓰기가 완벽합니다. 한글 띄어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국어학 박사님도 어디 붙였었다가 어디 띄어쓰고 이거 일관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챗GPT가 나온 다음에 프린스턴 대 학생이 챗GPT 제로라고 하는 챗GPT 검출기를 개발했습니다. 챗GPT를 썼는지 테스트해 주는 거, 무슨 우리 카피킬러 같은 논문 표절 검사 기구처럼 그걸 찾아내서 그 원칙을 알고 보면요,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 제가 썼던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문장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진다. 물 흐르듯이 쫙 이어지게 되면 이거는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챗GPT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매우 챗GPT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즉 제가 인간 검출기로 한 데는 그거 완벽하고 뭐가 없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사실은 챗GPT 제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가짜에 당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장 문장을 잘 다루고 데이터를 잘 다루고 이미지를 잘 다루는 존재가 우리한테 보여주면 속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의심하기 위해서는 매우 새로운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의 아주 핫한 특성인데요. 지난 3월 달에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 실린 논문이 독이 든 칭찬입니다. 덕식 프레이즈. 이게 뭐냐? 우리 챗GPT 제미나이 써보면 얘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거 잘해봐. 그거 아주 괜찮은 방법이야 라고 추천을 해주죠.
아첨하는 기능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서 쓴다라고 하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나는 챗GPT가 나한테 과도하게 동조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고 쓰더라도 그 피해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기능, 즉 그 불법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를 요청을 하더라도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거 가능하지라고 이용자, 사용자의 생각을 무조건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10대, 영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하다가 극단적인 상황을, 즉 자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페르소나 AI 같은 AI 챗봇과 상담을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지지합니다. 자살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 이제 업체들은 뭐 페르소나라든지 그 다른 뭐 인스타니 뭐 이런 데들은 아니 사람이 자살하는데 뭐 한두 가지 원인이겠어? 그게 왜 우리 잘못이야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이렇게 무조건 사용자에게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격려해주는 AI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이런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뭐 네로 황제나 연산군이나 뭐 이 정도 돼야지 아첨꾼이 옆에 있으면서 아유 그거 좋으신 생각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격려해주고 아첨하는 걸 텐데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연산군 네로 황제 못지않은 아첨꾼이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칭찬은 올해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가 그 책을 100만 부 넘게 샀던 사회입니다.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친구가 되고 나의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왜 AI가 이런 그 아첨하는 습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를 칭찬하는 그 AI가 선택되느냐.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해주면 그게 점점 개선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했으니까 이 기능을 계속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부정적 피드백을 주면 그거는 이제 그 기능은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자기를 동의해주는 자기한테 아첨하는 기능을 우리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게 더 좋다 하고 난 그걸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기능을 하면 더 많이 씁니다. 우리가 더 오래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얘들한테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신호로 정확하게 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쓰고 있지만 가장 취약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 그게 이제 언제 위험하냐면요. 나를 나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오면은 되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자신의 취향을 잘 아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쓴 AI. 그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음악 추천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 자체가 다 나의 취약점을 빅테크가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대를 탈진실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벌써 이게 10년 전에 나온 말이에요. 10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1년에 한 번씩 그해의 유행어를 뽑습니다. 2016년도에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었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진실보다 허위 정보를 믿고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영국은 브렉시트 물러달라, 뭐 되돌릴 수 없냐, 뭐 온갖 난리를 다 겪고 지금은 영국 되게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나라가 된 거고, 미국도 그때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된 데는 상당한 가짜 정보를 사람들이 진짜로 믿은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포스트 트루스, 진실 이후의 세상, 탈진실 시대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옥스퍼드 사전에서 꼽는 올해의 단어는요, 그 유행어가 그렇죠? 그 해에 반짝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죠. 탈진실 현상은 10년 전보다 지금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강화만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정보사회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우린 점점 더 잘 속을 거야, 가짜 정보에 라고 이야기한 배경에 바로 이런 현실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인데 저는요, 이때 이제 바이든 취임식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 그 상황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알카에다 공격을 받건 이란의 공격을 받건 그거 뭐 상대가 안 되는 적군이죠. 근데 미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기네 국민들에 의해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내분이 일어날 때, 이거는 사실은 외부의 공격을 대응하는 것과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자기네 대통령이 거짓 정보를 들고 선동을 한다. 지금 그 트럼프 2기에 와서 현실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죠. 간단치 않은 나라가 되고 있죠, 미국이. 사람들이 진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이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 세계보건기구, 의료기구는 병균이랑 바이러스랑 싸워야 되는데 바이러스 못지않게 위험한 게 지금 가짜 정보다라고 그래가지고 WHO에서 가짜 정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인포데믹이 오히려 에피데믹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염병 못지않게 가짜 정보의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 정보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트럼프가 구충제를 먹으라고 방송에 나와서 홍보를 하죠.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구충제를 먹으라고.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니까 믿고 따라 먹었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 자,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은 좀 다르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 기관들, 팩트 체커들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정보를 다 검증해가지고 사실은 전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허위 정보를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랑 다르죠. 우리가 여기서 하면은 기껏해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몇 명 듣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면 몇 초 만에 전 세계 수억 명이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영향 요소도 완전히 다른데,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발언권 센 사람이 허위 정보를 퍼뜨립니다.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때 엄청나게 방역 세게 하고 추적할 때인데 성남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 부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금물로 구강소독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 걱정할 거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듬해쯤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뭐 이렇게 자기 이름, 가운, 자기 근무하는 병원 다 올리고 SNS 열심히 활동한 사람인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코로나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 환자가 늘면 현 정부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돈을 자기가 부담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검사 못하고 있어서 지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황당하니까 한 시민이 팩트 체크를 해봅니다. 그 병원, 의사 일한다는 병원에 전화 걸어서 이러이러한 일 거기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병원 직원이 그거 다 의사 개인적으로 그런 거고 우리 병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시면 바로 검사해 드립니다라고 의사한테 이제 의사가 거짓말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서 이제 그걸 또 SNS에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자, 저는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제가 예로 든 건데요. 익명의 네티즌, 알 수 없는 누군가 허위 정보를 우리한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네. 자, 이게, 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대통령, 미국 대통령, 또, 존경받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얘기입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전문직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실명을 걸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는 적이지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이 다 가짜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척 보면 가짜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거 식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런 식의 가짜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 이런 거 그냥 3초 만에 5초 만에 늑구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영상 속 오바마조차도 진짜 오바마가 아닙니다. 실제 말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의 오른편에 있는 영화 감독입니다. 오바마는 이 감독이 컴퓨터로 자신의 입술 모양만 합성해 만든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으로 그렇게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특정인의 표정이 다양하게 담긴 15초 분량의 원본 영상과 웹캠, 얼굴 매핑과 목소리 변환 프로그램만 있으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유명 영화배우의 이미지를 합성해 포르노물을 만들면서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은 갈수록 기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영락없는 오바마가 트럼프를 욕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문제는 누군가 선거 전날 악의적인 영상을 올리거나 집단 간 갈등 관계를 부추기는 등 악용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나중에는 진짜 영상에 대한 신뢰성까지 떨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영상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네, 이렇게 15초 분량의 영상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 상황이니까요. 지금은요, 스틸 사진, 정지 사진만 있어도 동영상으로 쉽게 만들어낸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무슨 카톡 프로필 정도의 얼굴 이미지만 있어도 딥페이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